안녕하세요. 생활건축 노준영 소장입니다. 이번에는 잠실동 근린생활시설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상업시설 모델링 생활건축입니다. 잠실동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리모델링을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기존의 모습이에요. 1층에 편의점이 있었고요. 2층에 이제 임차 시설들이 있었고, 3층에 주택이 있었고, 요거를 이제 살리고 나머지 이제 외관이랑 내외부를 전체적으로 이제 리모델링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세웠던 외관의 모습이고, 보시다시피 여기 지금 편의점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나머지 부분들을 이제 새롭게 살리는 프로젝트였고요. 아무래도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기능적으로 문제가 많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임대료도 더 늘어나고 유지 관리하는 시간이나 비용도 많이 줄어든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건물을 이제 수리해가지고 가치를 높이는 행위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외관만 바꾸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 허가나 신고가 들어가지가 않는데, 이제 문제는 어디가 이제 허가나 신고, 이제 관청에다가 이제 들어가야 되느냐가 사실 문제인데, 이제 이런 것들 보면은 증축, 그러니까 규모를 늘려가지고 짓는 행위, 그리고 용도 변경, 건물의 사용 용도, 그러니까 뭐 근린생활 시설이었는데 뭐 업무 시설로 바꾸든지 뭐 유치원을 바꾸든지 이렇게 되면 용도 변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아니면 이제 대수선, 이거는 이제 주요 구조부라고 하는 게 기둥을 뭐 더 세우거나 뭐 구조 보강을 하거나 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거나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설계사무소, 건축사 사무소와 같이 허가 신고를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제 잠실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반드시 이런 것들이 이제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냥 리모델링이라고 보고 내 외관에 대한 오래된 부분들을 살리고 이제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업성이 나와야지, 이제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겠지만 리모델링 사업성을 봐야 되는데, 결국 소요 비용보다 결국 나중에 가서 수익이 더 커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는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소요 비용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 하실 텐데요. 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설계비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이제 오래된 건물을 되살리면서 이제 필요한 이제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계획들에 대한 비용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확실하게 돼야 이제 공사에서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을 1,500만 원 정도 책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변동폭이 좀 큰데요. 뭐 외관만 할 수도 있고, 뭐 내부까지 다 할 수도 있고, 뭐 옥상 방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 창문을 바꿀 수도 있고, 뭐 설비를 다시 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는데, 잠실동 사례를 비춰봤을 때는 한 200만 원 정도 최소 이제 소요가 되는 걸로 보여지고요. 이랬을 때는 이제 외관 전체 리모델링, 그리고 설비, 그리고 방수 같은 것들,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다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평당 공사비라는 개념은 전체 건물에 대한, 그러니까 1, 2, 3층이 합쳐서 뭐 100평이면 100평에 대해서 200만 원 정도가 평당 200만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한 2억 정도 100평일 경우에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건 최소 금액이기 때문에요. 뭐 내부가 더 들어가거나 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은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디자인에 따라서, 의도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증축이나 대수선 같은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데요. 이건 아무래도 구청에 허가 접수가 돼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기간도 길어지고 여러 가지 이제 제출해야 되는 자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평당 2천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증축이나 대수선 같은 경우에는 구조를 건드리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기존 건물이 튼튼한지, 기존 건물을 어떻게 보강하면 되는지를 이제 판단해야 되는데, 구조기술사와 같이 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한 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공사비는 한 400만 원 정도부터 시작을 하는데, 구조가 보강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건물에 들어와 있으면서 할 수는 없고 전체 철거를 하고
뭐 다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콘크리트나 이런 벽이나 이런 것들만 빼고는 다 이제 새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에는 한 400만 원 정도 평당 소요가 되고, 마지막에 허가가 끝나고 이제 사용 승인이라고 하는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이제 되는 그 시점부터는 취득세 같은 세금도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제 면적에 비례해서 나오게 되고요. 네, 그렇게 되고, 잠실동으로 저희가 이제 사례를 보여드리면 설계비는 1,500만 원, 공사비는 2억 4천 정도 들었고요. 그래서 120평 기준으로 그러니까 한 200평당 200 정도 실제로 소요가 됐고, 용도 변경, 그런데 여기는 저희가 허가는 또 안 들어갔는데 이제 주택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변경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 같은 것들이 좀 나왔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한 500만 원 정도, 기타 이제 비용들이 5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2.6억 원, 평당으로 따지니까 200만 원 초반 정도 설계비까지 포함해서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수익 모델을 한번 보면, 리모델링 전에는 이제 편의점 임대가 돼 있었고 그거는 이제 변동이 없는데, 학원 임대나 주택 임대들이 사실 그 값어치가 좀 떨어지는 임대 소득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거를 깔끔하게 고쳐놓고 나니까 주변에서 이제 스튜디오로 임대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큰 비용들을 이제 임대료로 수익을 거두게 되면서 더 안정적이게 소득을 올리면서도 이제 이자를 갚아 나가실 수 있는, 공사비를 이제 충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하는 모습들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마트 이제 편의점 같은 경우는 영업을 하고 있었고, 저희가 이제 잠실동에 있는 요거 이름도 지어줬고 저희와 같이 이제 공사를 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외벽을 이제 더 기본적인 거를 철거를 하고 이제 단열재를 보강을 해줬어요. 옛날 건물 같은 경우에는 단열이 너무나 취약하기 때문에 정말 안에 이제 실내에 있으면 난방을 틀어도 추운 경우들이 많은데, 리모델링에서 저희가 주안점을 두는 부분 중에 하나가 단열 방수 같은 것들입니다. 모양도 중요하지만 이런 기능적인 것들을 충분히 살려줘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관은 이제 타일을 붙였어요. 기본적으로 뭐 벽돌 여러 가지, 돌 타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가 건물의 이미지나 살리기도 좋고, 이제 외단열이라는 재료에 이제 타일이라는 재료가 붙으면 단열도 깨지지 않고 가장 좋은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타일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를 할 수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게 너무 노후화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철거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보니까 이제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노후된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를 하면 원래는 주차가 4대가 필요했던 거를 이제 2대까지 완화를 시켜주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설계 사무실이기 때문에 허가 뭐 증축이나 대수선으로 허가가 들어가진 않았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주차장을 완화해서 이걸 철거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주차가 사실은 이게 뭐 4대라고는 하지만 지금 이렇게 보면은 사실 한 대도 이게 작동이 이제 유지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한 대도 힘들었던 거가 오히려 2대로 늘어났다고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가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방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옥상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물이 어디서 새냐 하면 이렇게 파라펫이라고 하는 이 부분과 바닥에서 이제 요 사이 틈에서도 많이 새고요. 또 여기 파라펫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또 많이 새는데, 저희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더 그 우레탄 실리콘들을 도포를 해주고, 여기 우레탄 방수를 해주고, 또 위에는 이런 식으로 두겁이라고 해서 물이 사이로 새어 들어가지 않게끔 전체적으로 이제 기능을 개선해 주었기 때문에 관리하시는데도 훨씬 더 이제 편해지시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옥상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익을 분석을 또 해보니까 직접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임대료가 상승을 할 거고, 공실률도 당연히 저하가 되겠죠. 아무래도 더 좋은 곳에 이제 임대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근데 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런 것 되게 중요한 이익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유지 관리가 용이해졌다는 건데요.
항상 건물이 뭐 한 번 지어놓으면 계속 영구히 갈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뭐 누수나 설비가 막힌거나 뭐가 탈락되거나 이러면서 이제 수선 비용이 점점 올라가요. 시간이 지날수록 수선 비용이 올라가는데 이제 리모델링을 해주게 되면은 이제 올라가는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억제가 돼서 이제 더 천천히 올라가게 되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희가 수선 비용을 감소하는 것도 사실 간접적인 이익 중에 하나다. 또 에너지 이제 저희가 이제 단열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에너지적으로도 훨씬 더 유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유지 관리비가 감소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전기값, 뭐 냉난방 값이 줄어들게 되니까 아무래도 그 사는 사람도 그렇고 전반적인 이제 비용들이 감소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잠실동 근린생활시설 프로젝트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